믿기 어려운 변화가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MIT로 향하던 엘리트 자제들이 뜻밖에도 전혀 다른 선택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들은 부모 세대의 기대를 뒤로한 채 새로운 가능성의 땅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 흐름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 젊은 여성의 행보와 그녀가 공개한 자료는 중국 내 거센 논란을 일으키며 세대 간 인식차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지금 중국의 미래를 이끌 세대들이 왜 변화하고 있는지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하오입니다. 국제건설협회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죠. 오늘은 중국 건설부 대표단을 안내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건설 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철학을 보여주는 일이 제 책임이에요. 10년간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이런 국제 교류에 익숙하지만 오늘은 왠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하늘을 가르는 마천루들이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강남의 불빛과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저는 중국 방문단을 안내하며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경이로움이 느껴져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온 장 부장의 경탄 어린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이게 정말 사람이 만든 거야? 그의 속삭임 같은 말에서 놀라움과 약간의 질투가 섞인 감정이 느껴졌죠. 저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관이에요.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고속으로 달리는 광역철도,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모습은 불과 몇십 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이 땅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중국 방문단의 리더인 왕 국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당신네 나라는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눈빛에 담긴 순수한 호기심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의 성장 과정을 설명해야 할까? 숙고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은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짓고 있어요.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약간 떨렸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방문단 전체가 한국의 건설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부러움을 동시에 읽을 수 있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도시 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시스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시티 기술까지 한국의 건설 기술은 이제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방문단을 이끌고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로 향했습니다. 한국 건설의 역사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죠. 첫 번째 섹션에 들어서자 60년대 흑백 사진들이 우리를 반겼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 무너진 건물들과 황폐한 거리가 담긴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죠.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고 순간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어요. 방문단 중 한 명인 리우 교수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의 서울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의 표정에서 진정한 공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안내했어요. 70년대 초반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부족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었어요. 방문단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조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시는 시간순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중동 건설 진출 사진들, 80년대 서울 지하철 공사 현장, 그리고 90년대 초고층 빌딩 건설 현장까지 각 사진마다 한국 건설 기술의 발전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 당시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속도가 우리의 무기였어요.
그 시절을 회상하며 제 안에서 뜨거운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죠. 특히 방문단의 눈길을 끈 것은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초고층 빌딩 건설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중된 시선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방문단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로 안내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건축가, 도시계획자, 그리고 엔지니어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죠. 오늘은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닌 한국 건설의 정신적 뿌리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나눌 대화는 단순한 기술적 설명이 아닙니다. 한국 건설의 핵심에는 독특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 교수는 30년 경력의 도시계획 전문가였어요. 한국 건설의 핵심 철학은 사람 중심입니다. 우리는 단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짓습니다. 이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표했죠. 다음 발표자인 이 박사는 친환경 건축 전문가였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런 제약이 오히려 우리의 창의성을 자극했죠. 이 말을 들으며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적 제약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세 번째 발표자인 박 엔지니어는 지하공간 활용 전문가였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습니다. 우리는 위로만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래로도 갔습니다. 방문단의 웃음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마지막 발표자인 정 건축가는 한국 건축의 미학적 측면을 설명했어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은 대비에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기술, 개인과 공동체, 이러한 대비들이 조화롭게 공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신이었어요. 마이너스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 인간과 자연을 아우르는 포용의 정신. 넷째 날, 저희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중국 방문단을 위한 특별 투어가 준비되어 있었죠. 그들은 이제 한국의 건설 기술이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 넘어 스마트 시티, 디지털 인프라와 어떻게 융합되는지 볼 예정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왕 국장이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우리 일행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들을 어떻게 본국에 보고해야 할지 토론했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당혹스러움을 느꼈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충격이죠. 우리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건설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교에 도착하자 첨단 기술 단지의 모습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미래지향적인 건물들,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오가는 모습,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인프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도시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방문단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경이로움과 함께 약간의 당혹감도 읽을 수 있었죠. 점심 식사 자리에서 왕 국장이 잔을 들었어요. 중국은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나 인프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작품이야. 그의 마지막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방문단을 건설산업연구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달랐어요. 한국 건설 기술의 성공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었던 도전과 장벽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건설 기술의 성공 사례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숨어 있어요. 제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박 연구위원은 해외 건설 시장 전문가였어요. 우리의 해외 진출은 70년대 중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단순 시공업체에 불과했죠. 그러나 우리가 기술력을 갖추고
고부가 같이 시장에 진입하려 할 때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특히 어려웠던 것은 브랜드 인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을 가졌더라도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찰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 말을 하는 동안 저는 한국이란 이름으로 세계 시장에서 거절당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 교수는 국제 입찰 전문가였어요. 두바이 마리나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특히 아픈 사례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우리 제안이 최고였지만 경험 부족이라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이 박사는 기술 표준화 전문가였죠. 국제 표준은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사실 기존 강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리우 교수가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은 세계 건설 시장의 주류가 되지 못했나요? 기술력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그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섯째 날, 저는 방문단을 대형 건설사의 본사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 건설의 미래 전략, 특히 글로벌 리더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어요. 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쇼룸에 들어서자 거대한 디지털 지도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 지도입니다.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까지. 지도 전체가 다양한 색깔의 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무려 5천억 달러 규모의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 그 규모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네옴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설계와 건설 분야에서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죠.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부풀었어요.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베트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특별한 점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한국형 도시 모델을 수출한다는 개념입니다. 리우 교수가 말했어요. 이것은 도시 그 자체를 상품화한 것이군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과 사회 시스템까지 수출하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K건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건설이라는 새로운 한류가 세계를 휩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일곱째 날, 저는 방문단을 서울시청으로 안내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서울 프로젝트 책임자들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시청 건물 앞에 서서 잠시 감상에 젖었습니다. 구청사의 역사적 건축물과 나란히 서 있는 유리와 강철의 현대적 신청사는 그 자체로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서울시 스마트시티 담당관 이 국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서울은 특히 교통 인프라와 디지털 연결성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세계 주요 도시들과 서울의 비교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었어요. 인터넷 속도, 대중교통 커버리지, 공공 와이파이 접근성 등에서 서울은 최상위권을 차지해 있었습니다. 서울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이제 베이징,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등 여러 아시아 도시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도시 운영 시스템의 수출이죠. 서울시 도시재생 담당관 박 팀장이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서울로 구청사 활용 사례 등 서울의 도시 재생 성공 사례들을 소개했어요. 도시 재생은 단순히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기능과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이죠. 서울연구원 김 박사는 서울의 영향력이 어떻게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이제 한국의 도시 모델은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저는 방문단을 송도 국제도시로 안내했습니다. 인천 앞바다를 메워 만든 이 도시는
한국 건설 기술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어요. 이곳은 처음부터 스마트시티로 설계된 도시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고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과 환경, 그리고 기술의 조화를 고려했죠. 송도 국제업무지구의 중앙공원에 도착하자 방문단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광활한 녹지 공간은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을 설계합니다. 건물, 도로, 다리. 이런 것들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체험관 투어가 이어졌어요. 혼합현실 도시 계획, 재생 가능 에너지 통합 시스템, 인간 중심 기술 통합 등 다양한 전시를 통해 한국 건설 기술의 미래 비전이 소개되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왕 국장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이번 방문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술 탐방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넘어 철학을 배웠습니다. 저는 마지막 건배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건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을 설계합니다. 이것이 한국 건설의 핵심 철학입니다. 우리가 짓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미래예요. 창밖으로는 송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과 20년 전 바다였던 이곳에 이제는 미래 도시가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 우리만의 철학과 가치를 세계와 나누는 일. 그것이 우리의 다음 목표입니다.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